거북섬에 김무수 눈물까지 양쪽이 고발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재희 도직구쇼에서 한번 팩트 체크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저 거북섬 논란이 뭐길래 커피 원가 논란과 호텔 경제학에 이어 이번엔 거북섬의 웨이브파크 치적 발언 논란입니다. 대선 빅매치 시작합니다. 대선까지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빅매치 매치업은 이겁니다. 자, 오늘의 빅매치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 거북섬 웨이브파크 치적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시흥의 거북섬이라고 있죠. 거북섬의 그 웨이브파크라고 시흥시장하고 제가 업체들을 경기도로 거북섬으로 오면은 우리가 그냥 다 나서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리 오라고 저희가 유인을 해가지고 살살 깨워와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게 신속하게 해치워서 거기가 지금 완공이 된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가 그리고 민주당의 시흥시가 그렇게 신속하게 큰 기업 하나를 유치했다 그 말이죠.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쪽 의견 들어볼 텐데, 자, 이게 왜 논란인 거죠? 정혁진 변호사님,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을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까? 일단은 거북섬이 옛날부터 있던 섬이 아니에요. 인공섬이거든요. 시화호 간척 사업 있지 않았습니까? 1990년대에 시화호 간척 사업 하면서 생겨난 섬이 거북섬인데 여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기도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시흥시가 업무 협약을 맺어요. 섬이 뭐 거북이 모양인가 보죠? 거북이 모양처럼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랬는데 이거는 2017년도니까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당선된 게 2018년 6월에 당선돼서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니까 이 업무 협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자, 그럼 거북섬이 만들어졌고 네네. 거기에 웨이브 파크를 유치한 게 치적이다, 이런 발언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거북섬 안에다가 웨이브 파크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못 해봤는데 요즘 젊은이들 서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의 인공 서핑장을 거북섬에다가 만든다. 그게 바로 웨이브 파크다. 그런데 그 웨이브 파크를 그 유치한 사람이 그게 누구냐? 그게 이제 경기도지사,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시흥시장 이런 사람들이 MOU를 갖다가 체결했는데 그게 언제냐? 그게 2018년 11월 22일이었어요. 이재명 후보 얘기 들어보니까 업자들을 살살 꼬셔서 유치했다, 빨리 유치했다, 공사까지 뭐 그러던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시행사가 사실은 부산, 곽규택 의원 지역구인 부산에다가 이 웨이브 파크를 하려고 그랬는데 부산에서 뜨뜻미지근하니까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 시흥시장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거북섬에다가 웨이브 파크를 갖다가 유치하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그 유치한 게 2018년 11월 22일에 그때 양해각서 체결되고 2019년 5월에 착공되고 2020년 10월에 개장이 됐는데 여기까지는 다 좋은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웨이브 파크 어마어마한 게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상가 같은 것들이 상가가 거의 3,000개가 넘는 상가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뭐 웨이브 파크 들어오고 뭐 어디 뭐 정부에서 세금도 지원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면은 돈 번다 해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수분양자들인데 그런데 지금 공실률이 87%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87%가 웨이브 파크를 이재명 후보가 유치하고 치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웨이브 파크 주변의 상가들이 87%가 공실이다. 그러니까 3,000개가 넘는 그러한 상가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가는 300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웨이브 파크는 내가 했는데 그거는 운영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웨이브 파크를 유치한 것만 생각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팔로우업을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가들은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할머니, 딸, 그다음 손녀까지 3명이서 16억을 들여가지고 그 상가를 2개를 그 분양을 받았는데 그중에 12억은 대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출금 못 받아가지고 경매 들어가니까 그 16억 주고 산 게 3억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3억을 손해를 보고 거기에다가 빚만 12억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그 주변 그 수분양자들한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웨이브 파크 내가 한 겁니다. 잘했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커피값과 좀 비슷한 논란이다.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엔 반론입니다. 박성민 최고. 이런 발언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거북섬 내에 웨이브파크를 유치한 것과 거북섬을 유치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양상의 문제점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굉장히 좀 앞뒤를 다 자르고 지금 상황에서 이 거북섬의 공신률이 굉장히 높고 거북섬 자체가 사실은 상황이 좋지 않은 건데 이 사업을 이재명 후보가 유치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북섬과 웨이브파크는 다르다. 그렇죠. 거북섬 내에 웨이브파크를 유치한 것과 거북섬이라는 사업 자체를 시행한 거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이게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타임라인만 따져봐도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에 언제 당선이 됐냐면 2018년에 취임을 했어요. 근데 이 거북섬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시흥시에서 거북섬의 요트마리나 항만을 추진을 했고 당시 경기도지사는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에는 국가마리나 항만으로 거북선 사업이 지정이 됐고 2017년에는 수자원공사, 시흥시, 경기도가 협약을 통해서 해양 레저 복합단지 시설을 개발하겠다라고 본격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경기도지사는 남경필 지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16년 당시에만 해도 거북섬 내 상업용지 분양까지 이루어지는 그 정도로 사업이 이미 진척이 된 상황이었고 이재명 후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주장은 안 되고 있는 거북섬을 살려보려고 웨이브파크를 유치한 것이다. 이걸 강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뒤에 일인 거고 실제로 그리고 웨이브파크 유치 과정에서 행정을 신속하게 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어떤 거북섬의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을 모르고 했던 발언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본인의 치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발언이 아니라 거북섬 내 웨이브파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행정의 신속성을 본인이 강조하고 그것이 본인의 강점이다라고 이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거북섬이 이미 이전부터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전부터 진행돼 왔던 사업이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제기되고 있는 공격은 굉장히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 빅매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안은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 측의 비판은 뭘까요? 80% 공시를 외면한 발언이다 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누가 시흥시에 가가지고 거북섬에 웨이브파크 때문에 상처 입은 상인들 앞에서 자기 웨이브파크 유치하느라 잘했다고 그런 말 하라고 강제했습니까? 본인이 가가지고 말실수는 다 하고 다니면서 나중에 부들부들 떨면서 개혁신당에게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도대체 무슨 소식인가? 이득을 본 사람은 토지 분양자뿐이고 피해자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은 알고도 자랑을 했다면 후한무치라고 할 것이고 모르고 이것을 자랑했다면 한마디로 무능과 무책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자, 이준석 후보가 자기가 말해놓고 왜 문제 삼느냐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장사 안 되고 상가 텅텅 비고 상인들 속 터지는 그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시흥 시민들 분노. 그러자 민주당이 이준석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북섬은 남경필 지사 시절에 만드는 거다. 이재명 후보는 웨이브파크를 유치한 거다. 거북섬 만들었다 자랑했다는 건 허위사실이다라며 이준석, 주진우, 나경원 의원 등을 고발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현실판 호텔 경제학이다라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웨이브파크만 달랑 들어선 거북섬 공실률이 87%다. 유령 상권, 이재명식 호텔 경제학 실패 보여준 사례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공실률 87% 외면하고 웨이브파크 지적 자랑, 호텔 경제론 현실판, 거북섬의 비극에 답하라. 자,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거북섬을 거북섬 웨이브파크로 수정했습니다. 뭔지는 알겠어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거북섬은 내가 안 만들었고 웨이브파크를 내가 유치하는 것을 신속하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다라는 거고, 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와 국민의힘은 아니 그러니까 웨이브파크를 유치해서 그게 나아졌냐, 공식률이 지금까지 87%고 10몇 억 날린 사람들도 있는데 그 경기도에 가서 피해본 상인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합당하냐라는 비판인 거군요. 곽대거 의원님. 그렇죠. 지금 저 내용을 보면 형사고발할 이야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저 거북섬에 대해서 웨이브파크 이야기가 왜 나왔냐 그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둘 다 경기도지사를 했단 말이에요. 경기도지사 하면서 누구가 더 일을 잘했냐, 누가 업적이 더 크냐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선 전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김문수 후보 쪽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설명을 했죠. 평택의 삼성 반도체 단지, 또 파주의 LG, LCD 단지 다 김문수 후보 때 유치한 것이고 광교 신도시 사업, 또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 이런 거 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때 잘 해낸 사업이다. 그리고 경기도의 GTX 도심 고속철도망 김문수 지사 때 다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이제 업적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그런 큰 사업들을 별로 한 게 없는 거예요. 했다고 하는 사업들은 대장동 사업, 백현동 사업 이런 거 나중에 비리 문제만 계속 불거지는 사업이고 그리고 뭐 계곡에 정비했다, 뭐 지역 상품권 늘렸다 이런 것밖에 자랑을 할 게 없는데 시흥에 가서 보니까 웨이브파크가 있는 거예요. 웨이브파크 그걸 대기업이라고 또 설명하더라고요. 대기업 내가 이렇게 잘 설득해가지고 유치했다 잘했죠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거북섬이라는 곳이 현재는 공실만 많은 유령섬 같은 곳이 돼버려서 그것을 자랑할 만한 그런 소재가 전혀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또 형사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너무 지금 정치를 좀 사법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네요. 조경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곽태균님 의견이었고요. 조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이 얘기를 처음 제기했던 이준석 후보나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하는 게 저렇게 거북섬하고 웨이브파크를 다 섞어서 얘기해 버리는데요. 거북섬의 공실률의 책임은 이 사업을 추진했고 기획했고 상가 분양까지 완료하면서 이게 틀림없이 성공할 사업이라고 했던 자들 그런 분들의 책임 아닙니까? 거기에 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그 외부의 어떤 유입 효과를 위해서 웨이브파크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나마 지금 최소한의 어떤 이 활성화 효과를 누리는 게 웨이브파크 때문 아니겠습니까? 공실률의 책임을 왜 이재명 후보에게 묻고 있냐는 겁니다. 이 책임을 물으려면 당시 사업을 최초 제안하고 추진했던 김문수 후보가 지사 시절 아닙니까? 남경필 후보 있었습니다. 아마 행안부나 여기에서 인허가에 관련돼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공실률 이게 되지 않을 사업,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서 거기에 상가 분양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까지 만들어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했던 분들이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으면 이 사업을 기획하고 만들었던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거기 다 본인들과 관련된 분들입니다. 이거를 물을 타기 위해서 지금 웨이브파크를 끌고 들어온 거고요. 왜 이게 허위사실 공표 문제가 되냐면 이준석 후보가 이 최초 글을 올렸습니다. 이 그날 토론 그 유세가 있은 후에 올라왔는데 이게 이준석 후보가 기다렸다는 듯이 올린 게 아니라 이 얘기가 처음 나오니까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SNS 상에서 누군가 이거를 캐치하고 거북섬 얘기 꺼냈네. 거북섬 공실률이 얼마인다. 이거 잘 캐치해야 된다 하니까 그냥 확인도 않고 올린 겁니다. 거북섬 이재명이 만들었다고 홍보했다. 거기 공실률이 얼마인지 아냐.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실제 더 파탄나고 이런 글을 그냥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북섬을 이재명이 만들었다고 얘기했다. 허위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수습할 수 없는 허위사실이 공표된 내용을 가지고 안 되니까 말을 살짝 바꿔서 거북섬과 웨이브파크를 지금 섞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혹세무민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냥 선거 때 잠깐의 어떤 사실관계의 확인의 어떤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명백하게 선거 중후반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매개로 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두 분 의견 전해드렸습니다.